이 오지병격과 이 소점은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정이라는 거는 구리로 만든, 말하자면 쇠로, 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림 문자, 오늘 이제 30강입니다. 오늘의 이제 해야 될 문자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뭐 주로 제 소개는 별로 안 했는데 항상 똑같은 화면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제 글자는 이런 글자입니다. 두 개를 보여드리는데 두 개가 유사하면서도 달라요. 그리고 이 글자는 오른쪽에 보이는 글자는 자체적으로도 글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글자는 자체적으로 부스는 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글자 속에 있는 부스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서도 잘 어렵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뭐가 지금 서 있는 모양이고요. 양쪽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자를 배우거나 아니면은 그림을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모양의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는 이런 문자입니다. 네. 왼쪽에 있는 문자는 오지병 격이라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설문회자이면서 소전체로 이제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문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문회자에서는 오지병격이라는 부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이 오지병격이 이런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뜻이 뭐냐? 소시입니다. 소시인데 여기에 의미가 뭐냐면은 오곡을 담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속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은 실오고, 그래서 여기에 정자가 들어가 있죠. 설명할 때 정자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자도 말하자면은 소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지병격이 소시다 그러니까 다시 앞에 화면에 돌아가면은 이 글자와 이 글자는 둘 다 소시입니다. 소시인데 소실에도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예, 그게 문화적으로 문자에 나타나는 건데 이 왼쪽에 있는 이 오지병격과 이 소점은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정이라는 거는 구리로 만든, 말하자면 쇠로, 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려운 거니까 정의를 내려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지병격인데 그릇을 만든 이유는 말하자면은 거기다가 곡식을 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문자로 봐서 이 내용이 확신하지는 않지만 그냥 이런 문자를 쓴다. 그러면은 이 오지병격이 들어가 있는 글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많이 쓰는 글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다리 굽을 손역이에요. 굽었다는 거는 이자가 굽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 이게 활궁이거든요. 근데 이게 활궁이 아닙니다. 이게 쓸 때도 이 축약된 그 문자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활궁도 있을 수 있고요. 다름 가죽이라는 글자도 이렇게 축약을 해서 씁니다. 자, 소전체로 보여드리면 이 글자의 모양은 이렇게 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휘었다는 모양을 소전체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변한 거죠. 예, 화면상. 그리고 요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오지병격이 있죠. 원래는 이 자체가 원래 글자인데 여기서 요 지워놓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글자가 빠진 거예요. 빠져서 이 글자에 말하자면 문자, 그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리 굽을 솔역입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 이 뜻을 보면 똑같죠? 잘 익은 5가지 맛의 기운이 위로 나오는 모양이다. 여기서는 의미가 더 포함된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상, 숙, 임, 오미, 기출, 상야, 기상, 출야. 그러니까 음식을 하면 이상하게 5가지의 맛이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오미, 오행 뭐 이런 거죠. 우리 오방색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오미예요, 오미. 예, 그래서 이 손역자하고 말하자면 다리굽을 그 오지병 격자는 같은 류의 글자였습니다. 그게 이제 분류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근데 실제로는 이 글자는 쓰기는 하지만 잘 쓰지 않죠. 네, 소정자를 쓰지 이 자를 잘 쓰지 않죠.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은 토기로 만든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에 한자를 더 보여드리면 확실히 아실 거예요. 이 글자는 많이 씁니다. 솥권자. 예, 솥권자인데 제가 두 개를 올려드렸어요. 그건 뭐냐면은 요 위에 있는 거는 요게 솥권자입니다. 자, 재밌는 거는 여기 안에 오지병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위에는 범호자입니다. 예, 범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문자를 이해할 때 범은 어떤 나라의 동물인지는 제가 특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근데 밑에 있는 글자는 요 글자에다가 솥권에다가 요 글자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두 글자를 같이 보여드림으로 해서 이해를 돕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견을 더하여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솥권자가 요런 글자인데 그러니까 솥권자는 오지병계에다가 범호자를 더 이제 결합한 거죠. 거기다가 다시 개견을 하면은 드릴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헌자는 뭐냐? 우리가 종묘에서 올리는 삶은 개고기국이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장이 길기 때문에 줄여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종묘, 견명, 갱헌이라고 돼 있어요. 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종묘에서 개고기국을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은 지금이야 개고기국을 개고기국이 아니라 개고기 자체를 먹는 거를 금지할 정도로 문화가 바뀐 거죠. 이 말은 사람이 개를 가장 먼저 가축화했고 가축화했다는 거는 식용으로 썼다는 의미죠. 지금은 개고기를 안 올립니다. 종묘에서 주로 이제 올리는 게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걸 올리죠. 바뀐 거죠. 그러면 여기 문헌적으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헌금, 헌납하는 용도로 쓰이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혹시 종묘 제향이라든지 다른데 분향이나 제향을 지내면 초원간, 아원간, 종원간이래요. 그러면 처음, 아는 두 번째, 종은 마지막이거든요. 그때 초원, 아헌, 종원할 때 헌자가 이 헌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잘 와닿지 않지만 이 드릴 헌자를 보면 요 안에 오지병 격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오지병 격은 말하자면은 이 오지병 격은 그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잿물을 토기에다가 발라서 구우면은 더 잘 구워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깊은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속건하고 소점을 다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놨냐? 그러면 이제는 다음은 소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점은 이런 단어예요. 자, 같은 솥이죠. 근데 솥은 세 발과 두 귀를 가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속건에서 나왔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5가지의 맛을 내는 보배로운 그릇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위에도 앞에도 다리굽을 솔력을 말씀드릴 때도 여기에 5가지 맛의 기운이 있죠. 예. 근데 솥권에도 여기도 말하자면은 5가지 맛의 드릴헌에 뭐냐면 삶은 개고기국이다 하면서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죠? 솔력하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솥권과 솥역하고 같은 의미로 쓴다. 단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토기로 구운 그릇이고 하나는 이 솥권에서 이렇게 넘어가죠. 소정은 말하자면 청동으로 녹여서 만든 하는데 이 정은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 소정 자체가 초소체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초소체를 쓰는데 소정 자체는 고대에서는 권위를 나타내요. 예, 그러니까 궁궐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솥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발이 3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귀가 2개 있어요. 그래서 소정은 혹시 이제 역경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정자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게 화풍정이라는 괴가 있는데 것 중에 제가 아주 재밌는 이게 이제 사자성어로 만들어지거든요. 사자성어로 만들어진 걸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복속 아니야 절쪽.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재미있고 중요한 얘기가 돼서 족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러면은 우리 배웠죠? 복자. 네. 복속. 네. 이게 속자는 음식 죽속자예요. 네. 다리가 부러지면은 말하자면은 엎을복이에요. 네. 엎었다. 죽을 엎었다. 그러니까 이 소정이라는 거는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5가지의 맛인데 이게 엎어지면은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한 분이 누구시냐면은 공자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 정자에는 공자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덕이 약한, 덕이 가벼운 사람, 그걸 덕박이라고 그래요. 덕이 가벼운 사람이, 덕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은 지식이 부족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말하자면 큰 일을 하거나 아니면 힘이 약한 사람,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역소위 임중이라고 그럽니다. 능력이 안 된 사람이 큰 일을 맡으면 그거는 불승이 말하자면 기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임무를 다할 수 없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서 말하자면 절 쪽이에요. 그 안에 솥에 있는 말하자면 음식물을 쏟았다는 거는 이 소정 자체가 권위를 의미하는데 이 권위를 줬어요.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근데 능력이 안 되거나 그런 분들이 그 일을 맡으면 다리가 부러지면서 그 솥 안에 있는 죽이 쏟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위치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소정자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솥이에요. 오지병 격에서 하나는 토기, 하나는 금속이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솥이 갖고 있는, 솥정이 갖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큰 의미로 말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드린 건 공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의미도 있고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제가 설명한 걸 좀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은 좀 좋은 말하자면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동몽 하셨고요. 동몽이 하나를 알았으면은 경몽이라고 그랬죠. 경몽이면은 오늘도 학문을 하루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제 30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